네, 여러분 오신 거 환영합니다. 우리 다 영원히 살고 싶죠, 그죠? 네. 예. 근데 결국은 죽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 우리가 맨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코에다. 이때는 영원히 사는 존재였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태어나서 똑같이 코로 숨을 쉬는데 우리는 왜 영원히 못 살까?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코로 숨을 쉽니까? 배꼽으로 영양을 먹고 숨을 쉽니까? 배꼽이지, 그죠? 그래서 이게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있었을까요? 없었어, 그죠? 그 이후에 범죄하고 태어난 모든 세대는 뭐가 있어요? 배꼽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배꼽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옥지환, 이게 생명의 문이다 이렇게 합니다. 기가 들어가는 생기는 다 코로 들어갈까요? 이 시대에는 배꼽으로 들어갈까요? 배꼽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팔이 좋아합니까? 별로 안 좋아하지, 그죠? 예. 근데 이탈리아에 가면 카스 마르주라는 치즈가 있어요. 이거는 치즈를 만들면 위에 이렇게 뚜껑처럼 얇게 이렇게 자른 다음에 공간을 두고 거기에 파리가 들어가서 알을 쓰게 해서 구더기 치즈를 만들어요. 구더기가 치즈를 먹게 되면 그게 아주 부드러워지고 거기에서 NH3 암모니아가 많이 만들어져요. 암모니아 하면 음식 뭐 생각납니까? 홍어, 그죠? 홍어하고 뭐하고 싸먹어요, 사람들이? 네, 홍어 삼합이라 그러지, 그죠? 이 암모니아가 뭐의 원료인지 압니까? 비료의 원료예요. 비료는 식물을 빨리 잘 자라게 하지, 그죠? 대단해요. 그냥 질소만 가지고는 잘 안 자라요. 봄이 되면은 오이를 심잖아요. 호박도 심고. 그리고 옛날 같으면 다 방에 요강이 있었죠. 오줌 싼 거 다 뭐 해줍니까? 호박하고 오이의 족은 잘 자라요, 안 자라요? 아주 너무 잘 자라요. 질소만 줘서는 안 자라는데 질소하고 뭐하고 결합이 돼야 될까요? 그래서 소변 보면 찌린내 나지, 그죠? 그게 무슨 냄새일까요? 암모니아 냄새예요. 그래서 비료의 거의 한 40%가 성분이 암모니아지,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염증이 생기면 다 항생제를 써. 그럼 페니실린이 나오기 전에는 다 뭘로 치료했을까요? 뭐 대중적인 거는 일반적으로 설탕을 많이 썼어요. 네, 상처에 설탕을 보면 여러분 저 잼 만들 때 설탕 보면 어떻게 돼요? 상해요, 안 상해요? 방부제니까. 그래도 안 되면 뭐 했을까요? 전쟁터에 나서 상처가 났고 뭐 꼬매고 해서 이게 도저히 안 되면 거의 다 구더기 치료를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20초마다 한 명씩 손이든 발이든 잘라요. 당뇨 때문에. 근데 자르지 않고 유일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이 발에 이게 괴사가 일어난 데다가 구더기를 넣어줘요. 그러면 이 구더기는 죽은 살만 먹고 살아, 죽은 살만. 죽은 살만 먹고 살고 거기서 이놈들이 뭘 많이 발생시킬까? 암모니아. 그러니까 조직이 어떻게 될까? 아주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더기 뭐 빵도 있지만 구더기를 확대해 사진 찍어 놓으니까 이 괴물 같지만 이렇게 이런 놈이에요. 이렇게. 참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얼마나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자, 이 구더기 치료해가지고 병 나은 사람이 성경에 나온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압니까? 예, 예, 욥이에요. 욥기 7장 5절에 보면 욥이 크게는 두 가지 시험을 받아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루에 열 자녀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때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요,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같으면 아마 기절해가지고 혼이 빠졌겠죠, 그죠? 두 번째 시험이 뭘까요? 몸에 악창이 생겨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제 가운데 앉아 긁으니까 뭐가 와서 알을 쓸어요? 파리가 와서 알을 쓸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욥기 7장 5절에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 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그게 온몸이 뭐 밭이었을까? 구더기 밭이 되어버린 거죠. 구더기 치즈 보면요, 전체가 구더기 치즈야. 욥이 이제 구더기를 가지고 그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 구더기 치즈를 사람들이 먹었을 때 그 입에 그 암모니아 그 냄새 자극이 좋아서 먹는 사람도 있고 또 정력제라고도 먹는데요. 근데 그걸 좋아하는 먹을 때 단 주의해야 되는 거, 이놈이 이 구더기가 탁 튀면은 15cm까지 튄대요. 그래서 눈에 들어가지 않게 눈을 감고 잘 먹어야 된대. 예? 근데 빵에다 그냥 구더기를 싸서 먹어보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들어가서 그 구더기 빵 해보세요. 그냥 나와. 예. 근데 우리는 정말 이게 구더기라는 것이 징그럽다, 더럽다, 안 좋다 이랬는데, 구더기만큼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천연 항생제가 있었을까요? 암모니아를 발생해서 조직도 재생하고 썩은 조직을 먹어서 염증도 안 생기게 해주고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구더기 치료를 하는 유명한 의사들이 그래요. 우리는 그저 과거로 되돌아갈 뿐이다. 과거로 되돌아갈 뿐이다.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 거머리 있죠, 거머리. 거머리 치료하는 것도 본 적 있습니까? 네. 예. 이 거머리는 죽은 피를 많이 빨아먹죠, 그죠? 자기 몸에 10배까지도 빨아먹으니까. 근데 이 거머리가 피를 빨면서 사람 몸에 넣어주는 게 뭔가 하면은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요? 혈액을 타고 조직에 있는 나쁜 균들이나 곰팡이 균의 몸에 들어가서 무한 증식을 해서 터뜨려서 죽여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논에 모짜리하고 모심으로 들어가면 다 다리에 뭐가 붙었어요? 요즘은 거머리 있습니까? 근데 그 울진 가보니까 논에 거머리 처음 봤어요. 없어. 그쪽에는 무공이 농사 지역이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이제 아메바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아메바는 단일세포입니다. 그래서 원생동물이에요. 근데 이놈들이 아메바 하면 우리가 좋은 인상은 없어요. 수영을 했는데 이 아메바가 코에 점막을 타고 내려 들어가지고 뇌를 파먹어 버렸어요. 그게 파울러 자유 아메바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따뜻해지면서 그럴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깨끗한데 균이 번식합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죽어야 되는데 몸이 정결치 않을 때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그 세포를 갖다가 없애버려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만일에 지금 계속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데 죽었을 때 우리 몸을 구더기가 분해 안 한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 땅만 좀 파도 뭐가 있을까요? 아마 시체 천지일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아메바 이런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생태계 회복 차원에서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이 어디가 아프다 이 말은 그쪽에 이 소우주라는 인체의 생태계가 정상인 장소일까요? 파괴된 장소일까요? 파괴된 장소.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죄는 주인을 찾는다. 죄는 주인을 찾는다. 근데 이 죄라고만 말하면 좀 막연할까요? 안 막연할까요? 좀 막연하지, 그죠? 그래서 죄가 뭘까? 내가 찾아봤어. 죄가 들어오고 질병이 왔잖아, 그죠? 그래서 성경에는 인간이 고칠 수 없는 병을 죄의 병이라 그래요. 그 병에 대해서 말하기를 문둥병으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레위기 13장 47절에 보면 13장에 보면 문둥병에 대해서 다 얘기해요. 사람에게도 문둥병이 올 수 있고 집에도 올 수 있고 이런 것을 정결케 해서 안 되면 전부 다 버려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이런 얘기 나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적을 체험하게 할 때 모세가 안 믿으니까 네 손을 품에다 넣었다 빼봐라. 넣었더니 뭐가 돼버렸어요? 손이? 곰팡이가 다 피어버렸어. 이렇게 다시 엿다 빼니까 깨끗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죄는 유일하게 정의한다면 곰팡이에요. 죄 보이지 않잖아요. 죄가 곰팡이도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무좀 있다고 매일 쑤시고 아픈 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 곰팡이는 외부로만 감염이 될까요? 내부도 될까요? 내부도요. 우리 몸이 거의 다가 곰팡이 감염되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우리가 보는 성경하고 현대어 성경을 보면은 여기서는 문둥병이라 안 하고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하나만 읽어드리면 레위기 13장 49절에 노르스름하게 녹색을 띠거나 불구스레한 빛을 띠거든. 우리 떡 같은 거 오래 두면 막 누렇고 붉게 되잖아요. 그죠? 곧 어떤 옷이든 가죽이든 천이든 이불이든 또 가죽으로 만든 그릇이든 간에 노르스름한 녹색을 띠거나 불구스레한 빛을 띠는 곰팡이가 핀 것은 문둥병이 그곳에 번진 것이니. 곰팡이가 핀 것이 뭐라고요? 문둥병이 그곳에 번진 것이니. 그럼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려면 뭐와 싸워 이겨야 될까요? 곰팡이와 싸워. 지금 여기서 끊임없이 곰팡이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곰팡이에 대해서 계속 강의했잖아요. 그죠? 이것들이 어떤 횡파 종파라서 우리가 전자파, 수맥파라는 횡파 종파가 어느 곳에 왔을 때 거기에 붙는 것도 있지만은 아예 그런 거 없이 몸 안에 탁 붙어 사는 놈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저 툰드라라는 데 압니까? 그 나무가 없지요. 습지지요, 습지. 그 다음에 거기는 이끼를 먹고 사는 뭐가 있어요? 루돌프 사슴코 뭐래요? 술록이 있잖아, 그죠?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 계곡에 가서도 이끼 있는 데로 습하면 곰팡이가 껴야 되는데 이끼에 곰팡이 낀 거 본 적 있어요? 왜 그럴까요? 좀 특이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이 어떤 곳에 습지가 생기면 막 썩고 냄새 나는데 이 툰드라에는 그런 게 없어요. 툰드라 지역, 이 지역에서 제일 사람을 괴롭히고 제일 많은 게 뭔지 압니까? 모기예요. 바이러스는 뭐가 옮겨줄 거예요? 모기가. 그 모기들 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거기 있는 세균이나 곰팡이를 갖다가 죽여주는 거예요. 그러게도 안 되면 원생동물인 아메바가 어떻게 할까요?
바이러스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 바이러스는 아메바를 조종해요. 아메바는 어떤지 압니까? 곰팡이고 작은 벌레고 그냥 이빨에서 뜯어먹어버려. 특이하지, 그죠? 그럼 지난번에 내가 이제 바이러스를 가지고 암을 치료한다 그랬는데 이 바이러스에 이 아메바가 조종당하게만 할 수 있다면은 아메바는 어떻게 할까요? 암의 몸에 들어가서 번식케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암세포를 어떻게 해요? 뜯어 먹어버려요. 세균도 잡아 먹어버려요. 곰팡이도 그냥 먹어버린다. 완벽한 대식세포입니다. 예전에 우리 여러분 사마귀 알죠? 피부에 사마귀 붙이면 뭐 했습니까? 사마귀 가지고 뜯어 먹히지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 뜯어 먹어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본다는 것은 참 묘한데요. 이 아메바 중에 딕티 아메바라는 게 있어요. 딕티 아메바. 이 아메바는 말이죠. 농사도 지어요. 세균을 가지고 다니면서 먹을 게 없으면 번식시켜가지고 세균을 또 잡아먹어요. 목축업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몸에서 60조 세계 세포를 다 띄어놨다가 붙일 수 있나요? 60쪽에 100쪽의 세포 하나하나를 다 띄어놨던 걸 또다시 붙여서 우리 몸이라는 하나의 생명체를 못 만들어요. 그죠? 근데 아메바는 해요. 얘들은 살다가 먹을 것이 없으면 민달팽이처럼 모여가지고 기어다니는 생명체가 돼서 가요. 그래가지고 먹이가 많은데 곳에 가서는 전부 세포 하나하나로 다 또 원생동물로 분해돼요. 요 자세히 보시면 요 좀 뭐 있지 그죠? 해충 같은 거. 이게 딕티 아메바라는 원생 하나하나의 세포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형체를 이루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어떤 장소에 가서는 다시 분해돼서 또 각자 번식하고 살아가고.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면은 우리 몸에 들어온 뭐 곰팡이를 죽이고 어떻게 없앨까?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이 이렇게 정화가 되어 버렸다면 이런 게 우리 몸에 기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생이 뭔지 압니까? 상리공생이라는 게 있어요. 상리공생은 뭔가 하면 개미와 진딧물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살아가요. 뭐 겨울 되면 개미가 진딧물 알을 개미 굴속에 갖다 놨다 봄 되면 이제 밖에 내가지고 부화시켜가지고 그 똥구멍에서 나오는 단물 빨아먹고 살고 농사 짓는 거예요. 서로. 이건 서로가 편리를 보니까 상리공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 이렇게 보면은 그 하얀 학을 우리가 홍로라 그죠? 소 등에 이렇게 학이 올라탄 거 본 적 있어요? 뭐 학 같은 거 올라타잖아, 그죠? 얘들은 소파리를 먹고 사는 거야. 소에게는 뭐 별로 뭐 지장도 없이 저거들 이제 먹이 한쪽만 유익을 보면 우리가 편리공세라 그죠? 근데 기생이 뭐냐? 이런 어느 쪽 유익을 안 봐도 해를 안 주면 괜찮아요. 기생은 한쪽에 해를 줘요. 그게 뱁새하고 뻐꾸기죠. 뻐꾸기가 누구 둥지에 알을 놓습니까? 뱁새 둥지에 알을 놓고는 떨어져서 계속 뻐꾹 해가지고는 이 뻐꾸기가 뱁새 알보다 뻐꾸기 알이 먼저 부화해가지고 뱁새 알을 어떻게 합니까? 다 떨어뜨려 버리잖아요. 이게 뭘까요? 이게 기생이거든. 그래서 이런 자연계의 생태계를 볼 때 이런 기생들이 기생
우리 몸에 기생하는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차단하고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원초적으로 자리 잡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몸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정결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시편 19편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레위기서 보면 무조건 씻어야 돼요. 예, 그래야 정결해져. 예, 정결하면 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렸어요. 뭘로 정결해지느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다. 아, 이거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음식이 뭐가 돼요? 피가 되고 피가 살이 돼요. 그래서 식이위천 음식이 곧 하늘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 것이라는 거 있죠. 생것. 생것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살아있을까요? 살아있어요. 세균도 있고 곰팡이도 수없이 많고 아메바도 수없이 많고 바이러스도 많아요.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내 몸에 정상적인 반려 기능이니까 부패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생채소나 생과를 먹고 나면 배 어때요? 계속 깨서 차고 불거리고 살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것은 안 먹어야 되겠죠. 이들이 뿜는 독소로 인해서 이게 우리 몸에 어떤 에너지 흐름, 기가 작동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 생각이 좋은 것과 내 몸이 좋아하는 것은 별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2절은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정결케 하라. 그래서 70억에 넘는 인구의 그 몸의 구조는 같기 때문에 누구라도 똑같이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다는 게 없다. 근데 이 미생물들은요, 보면은 사람의 감정이 낙심되잖아, 그죠? 금방 활성화돼요. 아주 대단해요. 왜 이런 감정을 가지는가 봤더니 성경에는 이렇게 났더라고요.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이 뭐라 그럽니까? 양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할 때, 시편 103편 3절처럼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병을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했을 때, 그래. 내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고칠 수도 있고 악화될 수도 있구나. 이거 언제 경험했는가 하면 우리가 어릴 때 학교 가기 싫어요. 학교가 숙제도 안 했고 이게 골치 아플 것 같아. 그럼 엄마 나 아파 학교 못 가 그래가지고 그래 누워라 쉬어라. 근데 누워 있다 보면 진짜 아파 버리는 거 있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를 파울로 자유 아메바라는 것은 이 뇌를 파먹어서 죽게 하는데 뇌가 없는 사람도 있을까요? 살아있는 사람 중에? 없다고 생각하죠. 실제로는 이 영국에서 말이죠. 어떤 사람이 자기 뇌가 너무 크니까 뇌를 좀 봐주시오 해가지고 의사가 이건 뇌를 사진을 찍었어. 그것도 1980년대 찍었더니만 이 사람의 뇌가 비어 있어요.
근데 IQ가 126이나 나와요. 그래서 이걸 말을 해도 안 듣는 거야. 그래서 이 뇌수정 환자 600명을 다 사진을 찍어 보니까 한 60명 정도가 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뭐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뇌가 없는 사람도 있더라. 문해증이 아예 뇌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서프라이즈 뇌가 없는데 IQ 126이라고 치면은 나와요. 그래서 이걸 1980년대 사이언스지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당신의 뇌는 꼭 필요한가? 당신의 뇌는 꼭 필요한가? 우리는 뭐를 많이 의지하는데요? 뇌를 많이 의지한대. 사실 누구 돈 빌려줄 때 뭐 믿고 빌려줘요? 그 사람 믿고 빌려줘요? 내 생각 믿고 빌려줘요? 이 뇌는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그죠? 왜냐, 뇌는 복제해봐야 복제가 안 되니까. 그랬더니만 캐나다 신경학자 존 앤드류 아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뇌가 없이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신경세포가 뇌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이다. 신경세포가. 내가 봐서는 조금 아이러니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장기 이식을 했을 때 심장을 이식했는데 심장을 준 사람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채식만 하는 발레리나인데 이 심장을 이식하고 나서는 그냥 육식 좋아하고 뭐 운동 좋아하고 완전히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꿈에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이 심장을 준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봤더니만 지금 자기 성격과 똑같은 성격을 가졌던 남자들.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세포 기억성. 그렇다면 이것이 신경에서 하는 것일까요? 체세포의 지성일까요? 우리가 피부에 체세포를 하나 띄서 복제를 하면 나와 똑같은 사람이 나와요. 내가 생각해 봤어. 만일에 심장을 이식해 줬으니까 심장만 주고 그 사람 죽어버렸어. 그 사람의 심장을 체세포를 띄어서 복제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봐서 죽은 사람이 환생하는 거야, 이게. 현대의학이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 몸에 체세포를 띄어서 복제를 했을 때 복제한 둘리가 나왔다면 둘리를 해서 내 안에 있는 타인의 심장을 복제한다면 사라진 타인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태어나는 거죠. 여러분, 타인의 심장, 제가 영화 얘기 한번 해드렸죠. 프랑스에서 영화 배우인데 폐혈증으로 죽게 됐어. 심장을 수술하고 다른 여성의 심장을 이식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가슴을 뛰게 하는 남자를 만났어. 결혼을 하게 됐어. 근데 그 남자가 누굴까요? 내게 심장을 준 여성의 남편이에요. 지금도 살잖아요. 나이 들어 지금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타인의 심장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갈 때 툰드라의 모기도 물었을 때 몸 안에 뭐를 넣어줍니까?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미 몸이 조직이 망가진 사람은 죽이지만은 건강한 사람의 몸에서는 이 바이러스들이 그 사람 몸에 곰팡이균을 죽여서 더 건강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모기라든지 지렁이라든지 그 다음에는요, 아까 말한 구더기라든지 거머리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나쁜 것일까요? 좋은 것일까요? 우리가 어느 쪽으로 볼 때는 나빴어. 그러나 오늘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보니까 어쩌면 내가 모기가 물렸기 때문에
어릴 때 거먹이알이 한번 피를 빨렸기 때문에 예? 내가 굳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곰팡이가 몸에 많이 끼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은, 곰팡이는 건조한 데 번식합니까? 습한 데 번식합니까? 그러면 생채소나 생과일을 먹으면 몸이 열이 날까요? 습해질까요? 예, 그래서 그 절대 먹을 거 아니에요. 습해서 곰팡이가 번식하면 독소가 분비되면서 에너지의 흐름이 막고 기를 못 느끼게 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빵을 만들 때 반드시 당분을 넣어야지, 그죠? 예, 이 곰팡이 이런 미생물들은 당분을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을 많이 먹으면 무좀도 빨리 번지고 몸 안에 곰팡이도 빨리 번지고. 제가 그랬죠. 이탈리아의 툴레니 시몬치니 박사가 전부 암세포를 다 잘랐는 걸 갖다 조사를 해봤더니 전부 다 이 곰팡이더라. 동충하초처럼 몸 안에서 자라더라. 예.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몸을 차고 냉하고 습하게 하는 것은 안 먹어야 되겠죠. 그 열을 어디서 낼까요? 우리는 똥배임으로 산다는 걸 기억하세요. 예. 움직일 때는 운동해서 열이 나지만 가만히 있을 때는 어디에서 날까요? 여러분, 닭똥을 띄우고 발효한 데 가면 70도 열이 납니다. 우리 몸의 발효실은 1m 50 대장이에요. 인간의 대장에서 발효되는 것은 유일하게 곡식입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곡식을 잘 먹고 저녁을 굶어주면은 밤새 이것이 대장에서 띄워질 때 영상 60도 이상의 고열이 생겨요. 그러면 이것이 생리기관을 따뜻하게 데워주겠죠. 방광도 그렇고 자궁도 그렇고. 그래서 여성들이 하면 누구든 아랫배가 차다 이러면 뭐가 안 좋은 겁니까? 장이 차다. 먹거리가 안 맞다. 아니, 우리가 채소 과일 좋다고 그랬는데 왜 못 먹게 하냐? 우리 몸이 성경에는 성소라 겁니까? 성소에 갖다 제물을 바치잖아요. 그죠? 짐승도 바치고, 그 다음에는요, 떡도 바치고, 그 다음에 벗기 안에는 만나도 있고, 예? 볶은 곡식도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만나가 제일 중요하겠지요. 볶은 곡식. 그러니까 벗기 안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볶은 곡식에다가 파동을 넣어서 꾸준히만 먹으면 몸이 다 좋게 해놨어요. 근데요, 성소를 가만 보면 채소와 과일을 제사로 드리는 거는 한 번도 없어. 그건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선악과라 그랬을까요? 인간이 약해지면서 몸을 냉하게 너무 망가뜨려 버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건강법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요즘 과일들은 너무 크게 성장 촉진제도 주고 질소도 많고 별로 내가 봐선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세지 사보면은 아질산염이라고 써놨어요. 아질산염. 예. 이 아질산염은요, 세포의 유전자의 돌연변을 일으켜서 암을 일으킬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거는 둘째치고라도 우리가 이 곰팡이가 번식하면 곰팡이도 먹어야 살잖아, 그죠? 곰팡이는 당분을 먹고 살아요, 혈액 속에.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새로운 혈관을 많이 만들어요. 아주 집중적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이 암이라는 곰팡이가 새로운 신생혈관을 잘 만드는데 가장 탁월한 효과를 가지는 것이 아질산염이에요. 예. 그냥 한 일주일이면 완벽하게 재생시켜버려요.
그럼 우리가 질소를 먹었어. 질소가 생질소나 생과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소화기가 있는 아질산균이 질소를 가지고 아질산염을 만들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내가 암이 걸려가지고 건강식 한다고 생채소 생과일을 내가 많이 먹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암이 더 빨리 커져버릴까? 뭐 때문에 그럴까요? 예, 질소 때문에. 그래서 옛날 엄마들은 육감으로 살았어요. 나물 많이 채소 뜯으면 다 삶아가지고 그 물 먹었어요, 버렸어요? 다 버렸어, 그죠? 요즘은요, 뭐 한다면서 갖다가 삶아가지고 그 물을 마셔. 그 뭘 마시는 겁니까? 질소를 마시는 게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내가 생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내 몸이 실제로 좋아지는 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것저것 하려고 그러냐. 우리 몸에 회복되는 체내의 느린 과정을 참으려고 하잖아요. 자동차처럼 부속을 탁 빼고 탁 박아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노폐물이 많으면 한 번에 이걸 탁 처리해 주면 좋은데 이 노폐물이라는 것을 해독한다고 뭘 하는데 해독 기관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간, 폐, 피부, 신장, 대장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런 조직 속에 문제가 생길 때 그 노폐물을 첫째 피 속으로 가져와요. 그런 다음에 혈액순환을 통해서 골고루 분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들어와서 처리가 안 될 때 일어나는 증상의 대표적인 게 감기 몸살 났을 때 어지럽고 미식거운 거. 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엄마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임신이 뭡니까? 엄마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살잖아, 그죠? 근데 절대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엄마 피와 아이 피가 같이 돌지 않아요. 같이 돈다면은 혈액형이 같은데 혈액형이 안 같은 경우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내 자식이 아니야, 이거는. 피는 인간이 못 만드니까 하늘의 선물이에요. 근데 아이가 이제 영양분을 탯줄의 육모 조직을 통해서 영양을 먹고 살아갈 때 이 아이가 커가면서 소변을 보는 것이 양수고 그 나머지 노폐물을 다시 탯줄의 육목망을 통해서 엄마 피에 옮겨줘요. 그럼 엄마가 아이까지 주는 그 독소를 다 처리를 못 해가지고 내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막 미식겁고 어지럽고 이러면 그 이름을 뭐라 그럽니까? 임신부터 입덧이라고. 이게 신장에 장애를 줘서 몸이 붓고 혈압이 오르면 임신 중독이라고 하잖아, 그죠? 이런 걸 보면 독소를 한 번에 뺄 수 있나요, 없나요? 오늘 뭐 당장 내일 깊이 들어가 보면 안 되는 경우는 뿌리 깊은 게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한 7, 80%는 뭐 빠른 속도로 좋아지는데 어떤 경우는 아주 고질적인 경우는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새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자꾸 이제 찾아 들어가는데요. 이제 어쨌든 이제 저도 이것이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길 때는 그 몸 안에서 프로그램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프로그램이 깨지지 않도록 이제 완벽하게 완성해 놨으니까 지켜보시고 이걸 하시는 분들이 이상이 있으면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전화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거기서 문제점을 찾아서 조절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뭐 어떻게 곰팡이를 없앨까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곰팡이가 끼지 않게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참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먹는 것의 문제라는 게 문제다, 그죠? 처음 먹었을 때도 뭘 먹어서 망가진 겁니까? 과일 때문에. 그럼 이 시대 과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과일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이 생각합니다. 절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 몸의 소우주라는 거, 이 생태계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우리 몸을 다뤄야지 병을 없앤다는 방법으로 가서는 길이 없다. 그래서 어쨌든 모두가
건강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네.